따지하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뚜니 라오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중국 유학이라는 거, 중국 대학교 입시라는 거를 17년, 18년째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항상 좀 다루고 싶었던 얘기 중에,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다뤄야지 하고, 놔두었던 주제인데요. 최근에 어떤 상담들, 뭐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 이거 한 번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중국 대학교에 대한 뭐, 전공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최근, 상담, 그리고 오늘 두 학생의 케이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좀 오늘 또 급하게 그냥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 정도에 좀 알고 가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주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심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라고 하면은 현실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긍정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 유학이라는 거는 뭐 좋냐 나쁘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제가 보는 중국 유학은 이 시야를 국내로 둘 거냐 해외로 가서 중국으로 둘 거냐 라는 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국 유학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중국 유학을 선택했을 때의 뭐 장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 나가서 그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그거를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그게 한국 사회에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중국 현지에 있든지 그런 어떤 유학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참 좋은 거다. 유학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학을 보는데 유학을 가는 목적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기도 하고 또 가서 결과를 내는 것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중국 유학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답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답만 찍어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한 학생이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 학생은 아니고요. 다른 학원 학생인데 뭐 명문대 상경계열을 갔어요. 예,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아는 원투 학교 중에 한 군데를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가고 나니까 의외로 이 수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막상 상경계열에서 내가 할 게 많겠지 하고 갔는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부담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말고 다른 대학에 비상경 계열을 가자라고 하는 상담을 받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눴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이공 계열에서 명문 대학인 중국 명문대에서 오늘 이제 기말 성적이 나왔어요. 기말 성적이 나왔는데 저랑 저희 학원에서 저랑 한 1년 공부했던 학생이 이 학생은 이제 좀 늦게 공부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한 1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입시하기 전서부터 저랑 군대에서 얘기가 돼서 중국대학교 이공계열 이러이러한 과에 비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입시 공부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온라인 과정에서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가 가는 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또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하고 저한테 항상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서도 비자를 내고 입국을 하는 거라든지 등등 저랑 좀 많은 얘기를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죠. 이제 한 1시쯤 연락이 왔는데 이제 HSK 9급 단어 나온 거 있냐고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공부할 요량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2023년도에 시행되는 거야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선생님 저 이렇게 학점이 이 정도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점 몇인데 제가 본 게는 잘 나온 점수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랬는데 잘 나온 점수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내용을 보면 참고로 이 학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공계열을 진학을 했는데 1년 만에 HSK 6급을 따고 IELTS 7.5 그리고 입시 수학을 저희 학원에서 하고 간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했다 그랬죠. 3점 땡 얼마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먼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유학생은 절반이가 이제 나가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수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미리 좀 하기를 잘한 것 같다. 어쨌든 이 학생은 이제 로컬 수학을 저희 학원에서 1년 가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야 너가 너희 학교 이공계열 가면은 분명히 미적분 할 거고 대학 물리 할 건데 그거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5개월 동안 엄청 판 친구예요. 네. 그러고 갔더니 이제 그게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 대학 수학 들었니? 그랬더니 이제 미적분하고 선형대수 들었대요. 그래서 일반반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유학생들끼리 들은 게 아니라 중국 학생들끼리 들었던 거거든요. 이 학생이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그 신입생이고 이 수강 자체가 좀 늦다 보니까 외국인 반에 인원이 다 차가지고 이 수학을 미적분이랑 선형대수를 모든 과목을 다 중국 학생들하고 신청을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점수가 네. 그렇죠. 미적분이 거의 80점대가 나왔고요. 선형대수도 80점대가 나왔어요. 네. 그죠? 점수대로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지웠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중국 학생들하고 했으면 아주 잘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정말 잘한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다음 학기 유학생반하고 듣고 싶다는 거죠. 정말 힘들었는가 봐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저희 이제 수강생 학부형님이 이 학생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 고2인데 뭐 그 북경대나 뭐 청와대나 상해교통대나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중국어는 막 그 이제 갓 시작해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 아버님이 이제 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중간고사 볼 때쯤인가 제가 학생한테 연락했고, 아 이런 케이스 아버님이 있는데 좀 상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저기 중간고사만 끝나면은 기꺼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야, 학교 생활 좀 어때? 그랬더니 선생님 학교 생활 뭐 일단 중국어는 문제가 없대요. 지가 한 6급 250점 정도 따가니까 중국어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죠. 네. 특히 이 학생이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 이거를 그때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기숙사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숙제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던 친구인데도 이렇게 다음 학기에는 유학생반 들을 거라고 할 정도로 요즘 말로 토가 나왔는가 봐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쵸?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저랑 한 1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중국대학교 명문대 이공계열을 갔으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잘했는데 뭐 어떻게 했냐는 식으로 제가 물었더니 그냥 기출문제 다 외워서 풀었대요. 그리고 너무 외워서 증명이라는 이런 거는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암기해갖고 풀었는가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저 정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제가 오늘 통화는 안 하고 이 학생하고는 이제 위챗으로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거는 선형대수 이런 거는 정말 미리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그 뭐 항상 제가 강요하는 거잖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결과까지 얘기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피곤이 이제 왔는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긴 얘기는 못했고, 근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케이스에 전화가 왔어요. 네네. 자, 이 학생은 어쨌든 주말, 이 학생 여기서 비결은 그냥 다 외워서 풀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체크를 해보니까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기숙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친구들하고 공부 엄청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린 아버님도 그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좀 많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1시간 뒤에 또 다른 케이스 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은 학교 20개월에 진학한 학생인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저희 학교 학생, 학원 학생은 아니었고, 그 선형대수랑 미적분 강의를 이제 저희가 7, 8월 달에 했었는데 그 강의를 지금 들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같은 대학교니까 이제 저는 성적이 이 친구도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선형대사하고 미적분이 두 개가 펑크가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유학생 거로 들어라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거는 벌써 미적분 2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선형대수가 5학점이고 미적분도 5학점이고 미적분 2가 5학점이 15학점이잖아요. 학점도 커요. 15학점인데 중국 대학교들은 보통 25학점에서 28학점이면은 북경대, 청와대 이런 데는 3학년을 올리지를 않아요. 그냥 나가라라고 자퇴나 강퇴를 시킵니다.
네네네. 어떤 학기는 그냥 올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문제예요. 올라간다고 이 학점 해소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참 문제가 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 학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한참 입시철이어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선생님은 북경대 수학과를 나오셨는데 그 선형대수라든지 미적분을 할 수 있는 이 업계에서 뭐 거의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7, 8월 달에는 요 과정을 열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요 과정을 듣자고 연락이 오셨는데 또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가 입시여서 이 과정을 또 열어줄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그냥 제가 이제 처방만 좀 내려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조금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본인의 그 이제 사정상 중국을 안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줬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대학 수학이나 한국대학 수학에서 선형대수나 미적분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이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다 섭렵을 해라.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지 된다. 그리고 둘째 3월 달에는 반드시 중국 현지에 들어가라. 그 첫 번째 전학 온 저기 그 사례를 들었던 학생도 작년에 선생님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오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아니다 들어가라. 비자 내줬지 않냐. 한국 학생은 그리고 비자 내주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기숙사까지 가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기출 문제도 구하고 중국 학생들하고 막 교류하면서 그죠? 거기서 기출 문제 구한 거겠죠?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걔네들이 이만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승부근성도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현지에 들어가서 해라. 이 코로나 국면에는 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학기에 중국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안 들어간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든 이제 돌아오는 해 신입생이 되던 가능하면 비자 나오면은 뭐 3주 격리를 하던 한 달 격리를 하던 들어가서 쇼부를 봐라. 이제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렸어요. 어쨌든 임시 방편이기는 하지만 조언을 좀 해드렸고요. 또 좀 학생하고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제가 한 몇 학생을 연결시켰더니 이 학생도 되게 이제는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들어갈 때 제가 또 그 좀 어린 학생 하나를 딸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결은 못 시켰는데 어쨌든 요렇게 최근에 이렇게 한 세 가지 상담을 제가 하면서 좀 중국대학교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데이터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상경계열이나 이공계열에 대해서만 쓴 거여서 이렇게 했고 어쨌든 많이 준비해가자는 컨셉으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 중국 대학교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중국에는 사실 한 2,400개 정도의 전문대 포함해서 있고요. 중국 대학교 수가. 그 다음에 전문대나 이런 거 빼고 중국 공립대학교. 중국은 사립대학교는 뭐 우리나라 연세대, 연고대처럼 사립대학교들이 좀 잘 하는 거 보다가
사립대들은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크게 유명한 학교들이 없고요. 다 공립대학교, 국립대학교들이 잘해요. 뭐 북경대, 청와대, 복단대, 여러분들이 들어본 모든 대학교들은 다 공립대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런 대학교가 한 1200개에서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학교를 제가 소팅을 해 놓은 겁니다. 물론 2020년 자료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는 제가 학생들을 입시를 했던데 아니면은 서류 전형이라도 보내봤던 대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1위 대학교로 북경대학교가 있고 2대 청와대학교가 있고 3위 대학교 복단대가 있고 서열 4위인 절강대가 있고 서열 5위인 남경대가 있고 서열 6위인 상해교통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열 9위인 북경인민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열 10위인 천진대학교가 있고 10위인 남계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21위인 북경항공대가 있고 항공항천대 2위인 북경사범대학교가 있고 여기 뭐 농업대도 제가 보냈죠. 농업대도 농업 관련해서는 뭐 1등인 넘버원인 학교죠. 그죠? 뭐 충칭대학교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만한 대학교는 88위권에 이제 대외경제무역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로 유명한 양주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짱수대학교도 있고, 남경에 있죠. 그죠? 네, 여기도 제가 한번 학생을 보내봤고요. 북경임업대도 있고요. 북경임업대는 청와대 옆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학생들을 보내본 적이 있고. 그렇죠. 뭐 많은 대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 한국 학생들은 이제 코로나 전에 올림픽 2002년 올림픽 그죠? 2002년? 아니다. 2008년이죠. 2008년. 네네네. 2008년 올림픽 때가 유학생들 정점을 찍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중국 유학을 대학을 하는 학원들이나 이렇게 국제부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가 한 한국 학생들만 한 2,000명이 중국 대학교를 가던 시절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이니까 또 한 2,000명 정도가 기타 외국 학생들, 동남아 화교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뭐 영미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4,000명 정도 됐던 거 파악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줄었죠. 그죠?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 한 2,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한국 유학생들은 한 1,000여 명, 한 800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 유학생 2,000명이라고 보고 한국 유학생 한 800명, 1,000명이라고 보면 북경대가 유학생을 한 350명? 400명 내외로 뽑아요. 네, 350명 내외로 뽑아요. 청와대도 한 300명 내외로 뽑고, 그 다음에 복단대도 한 350명 내외로 뽑고, 그 다음에 절강대가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뽑죠. 전체 유학생을요. 그 다음에 뭐 남경대 뭐 많이 뽑으면은 한 100명 뽑을 것 같아요. 네. 상해교통대도 많이 뽑으면은 한 뭐 80명 뽑을 것 같고, 중국 인민대도 많이 선호하는 학교인데 요새 인원도 많이 줄고 좀 그러면서 200명을 못 뽑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이 밑에 학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한대 이런 데도 요새 뭐 한 100명 아래인 것 같고요. 남계대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6, 70명인 것 같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생들의 숫자를 다 놓고 보면은 얼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은 뭐 이제 이런 학교들도 이제 입시가 있죠. 항공항천대도 여기도 한 예전에 많이 갈 때는 한 100명도 갔는데 지금 한 60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북경 사범대도 뭐 대외 한학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5, 60명 가는 것 같고요. 네네. 뭐 농업대 이런 데는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뭐 한 여기 20위권 학교까지를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1800명이에요. 유학생 다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상위권 학교들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동제대학교도 상해 쪽에서 많이 가죠. 그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대학교는 필기로 가는 학교하고 서류로 가는 학교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개 정도 학교에서 공립 한 1,200개, 700개 되는 학교, 그 중에서 22위권 정도 학교라고 하면 여기 농업대까지 한 33위권 학교라고 보면 북경대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나 북경 항공항천대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나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중국어 일정 이상 준비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일 거고요. 20개월이나 30개월에서 미적분 준비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네네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나 필기 전형으로 들어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실력, 소양 이거는 중국말로 차부또어라는 거죠.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일단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중국 대학교들은 어떤 전형을 가지고 가는데 또 나름 문제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는 뭐 제가 올해까지 이제 18년 중국 대학교 입시를 하는데요. 제가 가졌던 뭐 통계들 뭐 학교가 내는 통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교가 통계를 공식적으로 안 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들 진학했던 학생들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에 상담 오는 학생들 전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합친 거고 약간 추측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만들고 얘기하기는 너무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제로서 좀 맞는 것 같아요. 중국 명문대 입학은 명문대학교는 입학이 능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개인적 소양을 갖춰야지 된다. 그게 아까 이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지금 여기 북경대학교가 지금 시험을 보고요. 그죠? 시험 보는 학교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북경대가 시험을 보고요. 복단대 시험 보고 상해교통대 시험 보고
인민대 시험 보고 청와대 지금 서류로 가죠. 그죠? 절강대도 서류로 가고 남경대도 어쨌든 서류로 가고 웬만한 대학교 남계대학교도 서류예요. 네네네네. 여기도 서류고 북경항공항천대 뭐 시험이 있다고 해도 약간 그렇죠. 북경항공항천대는 물리하고 수학하고 있어서 나름 난이도가 있죠. 그죠? 그럼 북경사범대는 또 뭐 어문영어 수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 대학교들이 필기 전형이 있는 학교 그리고 필기 전형이 없는 학교들이 결국에는 들어가서는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 유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학교들은 이제 요 몇 학교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몰리는 학교들의 그 전형 그리고 문과 상경계열, 이공계열이 졸업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문제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경대학교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문, 영어, 수학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필기 면제 전형은 SAT라든지 토플이라든지 뭐 HSK를 준비해가는 해서 이제 면접만 보고 가는 거고요. 북경의대는 5급 이상 가지고 수학, 물리, 화학 시험을 보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학교는 뭐 SAT나 그죠? 네, 요거 가져가는 거고 여기도 필기 전형 요거에다가 어문 여기 문과하고 좀 달라요. 어문, 영어, 수학 이런데 이공계열은 물리하고 화학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시험으로 놓고 보면은 복단대 이공계열이 시험이 제일 어렵다. 왜? 과목이 5과목이어서. 필기 면제 전형은 여기랑 같아요. 뭐 SAT 점수라든지 요거는 대학들마다 최저 요건은 북경대가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 다음 높고 복단대가 그 다음 낮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민대는 어문, 영어, 수학 이렇게 있고요. 인민대는 이제 문과 위주 학교들로 상경계열 위주로 있고 여기도 뭐 SAT하고 이렇게 가는 전형이 있어요. 하고 전형이 있고 또 뭐 여기도 SAT하고 이제 BBA 전형이라고 요거는 그 중국에서 수능을 보고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외국을 좀 나갔다가 온 학생들 위주로 한 40명 정도의 이제 일부 중국 학생하고 외국 학생하고 뽑아놓는 전형이죠. 네네네. 또 이런 전형이 있고 또 상해교통대학교가 이제 올해 또 어문, 영어, 수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공계열이 올해 어문, 수학, 물리인가?
화학인가 이렇게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첫 그 시험으로. 네네. 그리고 뭐 조교유학은 여기 또 역시 SAT하고 이렇게 그 하고 HSK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의대는 필기 전형으로 또 어문, 영어, 수학 이렇게 있고요. 절강대는 뭐 보통 HSK 위주로 가지고 가는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AT나 토플을 내면은 학교는 좋아라 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교들이 유학생 숫자가 여기까지 가면 그거까지를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 복단대나 청와대에서 그 토플이나 이런 걸 좀 가진 학생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절강대는 그렇게 SAT까지 준비해갖고 가는 학생 없다. 요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절강대는 HSK 위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남경대는 보통 뭐 HSK 정도 준비하면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시험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학교들이 다 서류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학교도 좀 있기는 한데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최소 요건만 되면은 우리가 너를 한번 뽑겠다. 들어와서 서바이벌 해라. 이런 스탠스인 거거든요, 학교가. 네네네. 그리고 또 학교들은 좀 약간 좀 다른 결인데,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을 뽑았는데, 이렇게 좀 적응을 잘 못한 학교들은 오히려 되게 높은 어떤 조건들을 요구를 해요. 네네네. 왜? 준비가 안 돼서 서류로만 뽑다 보니까 얘 들어와서 중국어도 안 되지. 뭐, 저기, 문과는 조금 나아요. 근데 이공계열이나 상경계열은 얘 수학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물리도 안 되고, 뭐 중국 로컬 수학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니, 저기, 북경항공항천대 기획과 교수님이 얘, 수학 못한다고 막 배려 엄청 해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서류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이 오히려 졸업 비율이 더 낮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모르고 학교도 우리 유학생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요거는 제가 다시 졸업 비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은 또 뭐 북경의 경무대라든지 뭐 하얼빈의 몇 개 학교라든지 또 상해 쪽의 어떤 학교들은 또 외국인들로만 클래스를 구성을 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쪽은 또 뭐 가면은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겠죠, 그죠? 학생들이 이제 중국 학생들 정도의 요구 사항이 아니라 그 학습의 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학생들 위주로 커리큘럼을 나름 잘 짜놓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대학교를 일단은 뭐 시험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또 반의 구성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대략 요렇게 한 요렇게 학교 한 7, 8개 학교들 정도로 대별이 된다 이렇게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이 뽑을 때는 이렇게 뽑는데 그러면은 과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까? 라는 또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고 또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 비율 뭐 이런 걸로 좀 보면은 요 부분은 제가 여기서도 밝혔지만 아주 개인적인 통계고 추측이라는 거. 뭐 학생회에서 유학생회에서 이거 통계 못 내요. 네. 학교 자체가 이거를 통계를 공개를 잘 안 하고 잘 뭐 데이터를 뽑으려나?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업력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보면 자, 북경대는 문과를 가면 뭐 문과는 뭐 상경계열 빼고요. 국제관계에서부터 신방과, 사회학과, 그 다음에 뭐 중문과, 역사학과, 고고학과, 예술학과 등등이 있겠죠. 철학과. 네네. 그런 과들이 이제 보통 문과라고 보는 거고 상경계열은 뭐 경영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국제경제무역학과 이제 이런 학과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우리 학생들 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해요. 좀 수학 좀 하고 좀 이렇게 그 비즈니스 쪽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쪽은 뭐 신방부터 뭐 중문 뭐 이렇게 등등 국제관계. 그리고 뭐 이공계열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전자서부터 또 여기는 이제 의대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북경대학교는 북경의대라고 따로 의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 문과는 입시를 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략 한 80% 이상은 졸업을 해요. 북경대는. 그 다음에 뭐 상경대열도 뭐 한 80%는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공계열 한 70% 이상 졸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제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좀 이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네네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60%, 이공계열은 50% 정도. 그래서 북경대가 ST 전형으로 최근에 뽑을 때 보면은 면제 전형으로 뽑을 때 보면은 학생들한테 권유를 해요. 야, 저기 문과 쪽으로 가라, 문과 쪽으로 가라. 사실은 이 SAT가 SAT2도 없어지고 뭐 지금 AP를 낸다고는 하지만 로컬반에서 이 수학하고 들어온 애들하고 이 SAT하고 토플만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적응하는 이 어떤 결과치가 다른 거죠. 네네. 사실은 여기서 70% 60%도 제가 보기에는 장담을 못해요. 네네. 그래서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의대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북경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50% 내외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문과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한 80%는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경계열도 한 뭐 70% 졸업하는 것 같고, 근데 이공계열은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 이하의 학생들만 졸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복단대도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뭐 75% 정도 졸업을 하는 것 같고요. 상경계열 여기 한 60%, 이공계열은 또 여기도 푹 떨어지죠? 네네네. 한 40% 이내로. 이 또 면제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더 낮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네. 뭐 많이 뽑지도 않지만 60% 정도? 그 다음에 상경계열도 이제 뭐 영어로 하는 전공 쪽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공계열은 위에 데이터를 유추해 보면은 여기도 이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필기 전형의 구조상 40%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인민대가 이제 문과 쪽은 들어가면은 또한 여기도 한 70% 정도가 75% 이 정도가 살아남고 상경계열은 뭐 한 60% 정도 한 65% 정도가 살아남고 여기는 이공계열이 없죠. 그리고 면제 이쪽은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또 BBA 전형도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교통대 쪽은 이제 그 조기 전형이라고 해서 면제 전형이 있고요. 네. 여기는 뭐 SAT도 한 1300 정도로 낮고 하는데 이쪽 들어가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문과 쪽은 뭐 한 60%는 살아남을 것 같고요. 이쪽도 이제 상경계열하고 이쪽은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쪽도 50% 내외일 거고, 이공계열 40% 내외다. 상위교통대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필기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여기도 한 뭐 70% 정도 살아남을 거다.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한 60%? 네네네. 그 다음에 이공계열도 여기도 한 40% 이내다. 상위 교통대 의대는 필기 전형은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명을 보내봤고, 이전에는 못 보내봤어요. 저는 이제 북경대 의대 쪽으로 계속 학생들을 좀 보내봐서 이쪽 데이터는 없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상위 교통대 의대 입시 전형을 온라인에서 봤는데, 뭐 교수님 얘기로는 거의 뭐 7, 80% 졸업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절강대학교가 문과 쪽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입시 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한 50%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경계열은 뭐 더 안 되죠. 뭐 한 40% 이하. 이공계열은 제가 보기에는 30% 이하다. 네네네. 그리고 남경대 이런 데는 저도 뭐 많이는 안 넣어봤고요. 서류 전형으로 뭐 몇 년에 한 명씩 들어가는데 절강대보다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지만 여기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한학과 계열이나 문과 계열은 일단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는 50% 정도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경계열은 제가 서류를 좀 넣어보니까 깐깐하게 뽑더라고요. 남경대 같은 경우가 이게 북경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이어서 지금 학교들이 필기도 온라인으로 보고 면접도 뭐 안 볼 건데 막 보고 그러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남경대도 예전이었으면은 온라인으로 뽑았을 텐데 지금 서류로만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들어가는 학교들은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경대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5%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상경계열은 이과 쪽도 여기도 뭐 30% 이하라고 봐야지 되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수업하는 학교들은 이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중간에 자기가 때려치지 않는 이상. 네네. 이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4년 내내 외국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회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는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뭐 상경계열도 여기는 학생들한테 약간 맞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고, 외국인들끼리 하는 이공계열은 뭐 하얼빈 이공대 정도가 있을라나요? 네. 거기는 뭐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거기도 졸업하기는 쉽지 않다. 음. 그러면은 저희가 이 통계를 유출을 해보면 몇 가지를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죠. 야, 오히려 상위권 대학교인 북경대가 졸업을 더 많이 하네? 중국의 명문대이기는 하지만 서류로 가는 이 학교들을 보다가, 음, 왜일까요? 네. 그, 북경대하고 복단대하고는 지금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문, 영어, 수학을. 그죠? 수학. 음. 여기서 어문이라고 하는 거는 HSK 이상의 어떤 중국어거든요. 그것도 하고, 영어도 하고, 로컬 수학도 우리가 봐가지고 들어가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통계도 하고 해내는 거예요. 북경대하고 북단대를 이렇게 시험으로 가는 학교들은. 네네네. 근데 이게 절강대하고 남경대처럼 서류 전형으로 가는 데는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할지 이런 거 판단을 못 하잖아요. 아니, 검증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상경계열 가서, 이공계열 가서 50% 이상 살아남는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필기 시험이라는 어떤 필터가 있어서 나름대로 필터링이 되는 학교들은 들어가서 좀 살아남는 거라는 구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필기 전형을 가지고 가는 케이스들, 그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지금 한국인들 들어가기 정말 바늘구멍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청와대가 옛날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때 350명에서 한 280명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분의 15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가당 TO 100분의 15 못 넘는 규정이 있어서 한 뭐 30명에서 35명 수준에서 들어가거든요. 옛날 10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이 어렵게 들어가는데도 지금 상경계열을 들어가면 제가 뭐 이 업에 있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40%지 이 40%가 안 돼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 서류로 들어가는 이공계열은 좀 준비를 서류 전형 말고 또 다른 뭔가를 또 준비를 해갖고 가야지 돼요. 네네. 그래서 또 문과 쪽은 뭐 토플하고 HSK가 보통 뭐 토플 뭐 한 95점에서 104점 정도, HSK 250점 이상이니까 그 정도면 들어가서 1년 고생하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졌고, 네, 상경계열도 뭐 조금 어렵죠. 70% 될까? 네, 제가 조금 많이 잡은 것 같네요. 이제 그런 어떤 현상 보이고 있고, 복단대도 필기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문과 쪽, 상경계열 잘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뚝 떨어지죠, 그죠? 네, 60%로. 북경대는 상경계열 들어가는 학생이 북경대 시험지 기준으로 150점 만점에 한 120점 정도를 맞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복단대는 이게 조금 또 달라요. 한 150점 기준에 한 100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학이 조금 붙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좀 이렇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렵게 들어간 학교가 더 많이 서바이벌을 하더라. 뭐 이런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민대도 그런 의미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상위교통대도 뭐 이공계열은 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졸업하는 것도 어렵고. 네. 절강대학교 뭐 문과 쪽도 절강대는 사실은 이게 데이터가 3, 4년 전에는 뭐 4급도 가지고 들어가고 요즘 5급도 가지고 5급, 6급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 들어가는 그 최소 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요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네. 이과는 이거 뭐 수학하고 물리하고 테스트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음.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뽑는다 그래도 들어가 보면은 또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전체적인 뭐 졸업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중국 대학교들 저희는 이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 위쪽으로 붙었지만 얘네들 중국인들한테 이 항공항천대나 북경 사범대는 진짜 스카이급이에요. 스카이급.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남으려면 준비를 정말 많이 해갖고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저도 뭐 그 광고를 하다 보면 한 1년 반 준비해서 북경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한국 수학은 당연히 저는 이제 특히 상경계열, 이공계열 기준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학교들. 한국 수학으로 공부해 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로컬 수학도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입학이 되는 거고 상경 20계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처음 시작하면서 상경계열, 20계열 쪽 문과는 조금 달라요. 문과는 이제 제가 북경체대를 학생을 하나 보냈는데 이 체대 학생들도 대학 수학을 보더라고요. 대학 수학.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교 다니면 대학 영어, 대학 국어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대학 수학을 해요. 그래서 문과 쪽은 많지는 않고 뭐 졸업 때까지 뭐 대학 수학 하나 정도 있어요. 네. 뭐 이거는 아까 그 친구 얘기대로 족보 조금 해가지고 외워갖고 가면은 60점은 맞으면은 된다고 해요. 아, 된다고 해요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해야지 되는 거고 상경계열은 여기는 뭐 선형대수, 미적분, 통계학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이 경영학이라는 게 숫자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죠? 이공계열도 마찬가지고 뭐 전자공학과냐 아니면은 생명공학과냐에 따라서 이 수학을 얼마큼 더하고 화학을 더하는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 명문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졸업에서 이런 나름의 걸림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수학도 조금 했던 학생들이 가야지 되고
중국 로컬 수학도 입학하기 전에 준비를 해가야지 된다. 그리고 20계열이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은 20계열인데 물리하고 화학 시험에 있는 대학교가 여기 아까 복단디 이것밖에는 없었잖아요. 북경대도 어문영어 수학으로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문영어 수학으로 20계열을 갔다 그러면은 물리하고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뭐 생명공학이면 생물도 좀 로컬 중국어로 해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정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는 중국어죠. 중국어는 사실은 HSK로 모든 중국어를, 너 HSK 5급이니까 6급 몇 점이니까 너 중국 이만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계량화된 그 점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북경대는 HSK를 안 보고 복단대도 HSK를 뭐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 거잖아요. 어문 시험이 그 HSK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딱 이거를 꼬집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까지는 HSK는 6급 최소 220점은 가져야지 이 대학교들에 들어가서 1학년서부터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회 하면서 절강대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원장님, 자기는 한 520점, 500점, 5급 뭐 한 어느 정도 갖고 갔는가 봐요. 그런데 한 1년 고생하니까 들리는 건 들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바로 좀 덜 고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수대로 저는 220점에서 저는 245 정도까지는 준비해서 가자, 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은 중국말로 고등수학이죠. 까오수, 대학수학, 그죠? 여기에 이제 뭐 선형대수, 미적분, 뭐 통계 등등이 있는 거예요. 상경계열 가는 학생들 요거 준비해갖고 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계열 가는 학생들은 뭐 대학물리 해야 되는 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대학물리를 들어가기 전에 이 5번, 6번 요거는 한국어든 중국어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국 명문대학교에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 그죠? 이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소기에 성과를 내면서 졸업도 하고 비전 있는 중국 유학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약간 두서없지만 제가 이제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今天到这里了，再见。